소음도 조사 영역 관련 수원시 의회 수원비행장 특별위원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로 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비행장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공군 측이나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소음지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썽도 많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피부로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군 군용기 특별법 그거를 위해서 소음 측정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미나실에서 하게 되는 게 왜 그랬냐면 오늘 좀 진정한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지역 주민들을 여기 다 대표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공군의 방향. 또 지난번에 소음 지도를 만드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도 과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어떻게 좀 방향을 제시하고 가야 될지를 좀 모색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다가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거니까 아마 질탄 없는 질의와 응답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비행장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전 및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 박장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말 시민 편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심사숙고하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 공군 본부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송건 때문에 많이 민감해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다만 저희 연구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음 지도를 정확하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의 결과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견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용역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군본부 환경과장 안상원 대리입니다. 궂은 날씨에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들 용역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조사가 잘못돼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소음법이 이제 제정이 될 것에 대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면 대책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고, 지금 수원시의 경우 상당히 이제 인구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군의 여러 비행단들이 있지만 수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85회 클루다 확정이 돼가지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다가 아마 8,200억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고 아마 수원에는 한 1,400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 제가 좀 이의를 걸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수가 우리 서울진동센터에서 우리가 소음 지도를 만들었죠. 근데 똑같은 용역회사에다 주면서 소음 지도가 과연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들을 쭉 보니까 거의 지난번에 소음 지도 만들 때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음 지도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아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소음 지도가 왜 틀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그러고요. 제가 이제 소음 지도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측정 시 변동 가능성 요인을
두고 싶은데요. 일단 날씨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투 기종에 따라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간대에 따라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8월이나 9월 중에 5일 정도밖에 측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기종을 가지고 동일한 날씨 조건을 해서 하면 측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지 조사하고 자동 측정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 현지 조사하고 자동 측정의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여기 소음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부분만 지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을 보면, 비행기 나가는 그 소음은 이 빨간색 아니나 바로 이 빨간 라인만 봐주세요. 이 빨간색 라인 아니나 이 밖이나 소음은 똑같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이게 80이 나오고 85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 사이로 누구는 보상을 받고 어느 분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둔동 주민 설명했을 때 들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담 하나 사이인데 그 소음이 적고 많고 차이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이 소음 측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운항 자료를 가지고 연평균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평균의 웨크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 측정망 자료도 검증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동 측정망은 뭐 1년 365일 계속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운항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측정망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측 값과 측정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두 개의 값이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하게 되고요. 저희가 5일 동안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동 측정망도 사실 조금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5일 동안 측정을 해서 그 5일 동안에 자동 측정망 자료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5일을 측정하는 것은 그걸 검증을 하기 위한 용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도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그 소음 지도 부분에서 저희가 80웨클, 85웨클 이렇게 5웨클 단위로 선을 긋게 되는데 참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 하나 차이로 같은 아파트인데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참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소음 지도를 그려야 된다면 어느 곳이든 그 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지역에 있어서 같은 아파트인데 이게 어떤 한 구역은 들어가고 한 구역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다 저희 주관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참 그냥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그냥 그 지도에다가 올리는 뿐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차등을 줘서라도 어떤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차피 자동 측정 가지고 그다음에 5일 동안에 그 검증을 가지고 이게 측정이 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담 하나 사이로 받고 안 받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에서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85웨클 라인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80웨클 라인으로 선을 긋더라도 그분들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선을 하나 옮기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같은 건물이 걸치고 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 연구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 결과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 연구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저희의 어떤 권한이 아닌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저희가 뭐 아파트 중간에서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어떤 구역은 들어가게 되고 어떤 구역은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런 데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데시벨이 안 되는 그 값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된 대답이어서 그런데 참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그나마 아파트는 담과 동 사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담과 담 사이가 불과 1m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지 조사를 다시 한번 저는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현지 조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파악을 했고요. 뭐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이 소리라는 것이 이제 굴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역시 일반 주택도 항공기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난번 했을 때 하고 이게 별반 다른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은 이게 이 지금 하는 이 과업 자체가 의미가 찾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결국은 공군부대의 하나의 그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자료 2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측정법에서 측정 치료만 소음지도 작성이 가능한가 이 의구점을 해놓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간과 인력 장비를 다 투입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지역을 모두 다 장기간 측정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소음 지도를 도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그 지역을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 다 배경 소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려면 모든 연구원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고 인력과 장비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논하기 이전에 네. 이 과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다. 또 국회에도 이게 소음법이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결과물이 잘 못 나오면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 비행장 주변에 있는 전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법 이전에 간섭과 도덕과 이걸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법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정부 국방부 쪽에서도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비행장 주변 소음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동을 걸어 놓으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75회 근로 기준이 정해졌다가 80회 근로 올라간 것이 자체가 우리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피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는 그 80회 근로 대법원에서 판결 낸 것 자체도 상당히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입장에서 보상이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갑작스럽게 급조한 그런 법률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난번 측정하고 특별하게 차이 나는 점이 있나요? 지금 측정에 있어서는 측정을 할 때 공정시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측정 방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조금 운항의 자료가 조금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측정 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측정 자체는 큰 변화가 없고요. 예, 운항의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공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꼭 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수립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법 안에 보면은 대책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사업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디를 걷더라도 경계의 소음의 피해를 보상을 받는 쪽이 있고 안 받는 쪽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설명회가 끝나고 또 그 보상이 끝나고 그 다음 그 경계선 그 이후에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수원에서 소음 영향 조사를 아마 이전에 과거에 2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한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2번을 했었는데 저희 이번 그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측정을 다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 본의원 생각은 그거를 다시 한번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제 궁금하고 그거를 계속 민원을 넣는 이유는 나는
바로 옆에 집이고 같은 또 이 경계도 없는 옆집인데도 이게 보상이 여긴 되고 여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경계를 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외에 더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경계 밖의 지역도 어떤 날은 분명히 그 85보다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그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좀 낮다는 뿐이지 사실 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선을 긋기는 했지만, 각 지역마다 몇 데시벨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은 예를 들면 84.5데시벨이다. 그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그런 걸 법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부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면, 네, 그 정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특별하게 지금 대한적으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좀 더 이루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비행기도 사실 이착륙을 하면서 하루에 어느 날 이제 뜰 때 이제 측정도 했을 때고, 이제 내려올 때도 이제 착륙할 때도 측정했을 때가 있고, 안 뜰 때도 측정했을 때, 그게 다 다르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서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사실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타지 못하더라도 내가 왜 못탔는지는 알아야 사실 되는 거지. 옆집은 타고 내가 못한다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번에 특정 지점을 선정을 할 때 그 민감한 지역들 85 매클 라인 이 밖의 지역들의 특정 지점을 선정을 해서 측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비행기 뜨는 쪽은 더 많이 이렇게 길게 갈 수 있고, 안 뜨는 쪽은 결함 모양으로 이렇게 갈 수. 옛날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소음이 엄청났던데요. 사실 그 학교에도 그렇게 소음이 심해요. 저는 그저 공군본부에서 나오신 그 항공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군소음법을 제정하고 계시다 그랬죠? 정부가 제출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피해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따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겁니까? 지금 수원 지역 같은 데는 지난번에 그 민간 피해 보상이 나와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 그 보상을 주게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법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그 소음 소송으로 인한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배상금이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자기가 거기 피해 지역에 살면 소송만 제기하면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 법안에서는 그런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85에 다 그 비행기 소음 피해를 다 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두 번째, 이게 국가에 다 혈세로다가 그 보상금 주는 건데, 우리가 수원 비행장은 말이죠, 6.25 전쟁 이전서부터 그 국가 안을 위해서 있는 비행장이에요. 예? 그럼 식비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무슨 돈으로 해줄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제도적 장치를 말이죠,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 그 지역에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돼. 내가 볼 적에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또 공공시설에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준다든가, 또는 우리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다가 할 적에 어떤 그 소음에 대한
그 시설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다가 이걸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소음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상을 매번 받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피해만 계속 보고 있고, 이건 큰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다가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거지만서도 이런 게 형평성이 맞고 좀 해야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저 과장님 북한하고 우리가 남북 대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수원 10비가 어디를 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 못 하시죠? 그거는 좀 안 하겠습니다. 글쎄, 나도 물어보는 게 좀 저기지만서도 또 이렇게 그 보상을 더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85위클로 그냥 가차없이 이거 참 냉정하게 딱 잘라버린 데 대해서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아마 이 말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가 아니라 그 소음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죠. 설치가. 네, 현재 자동 측정만 말씀드리죠. 예. 그거를 비행기 길 항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렇게 비행기 길 뜨는데 가장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랬는데 그 항로에다가 이렇게 측정기를 설치하고 각 동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해놔야 좀 더 정확한 거지. 비행기 길 항로 옆에다 해놓으면 그게 소음이 아무래도 그 소리가 적지 않습니까? 찻길 옆에 바로 이렇게 있는 거하고 좀 먼 밭이 있는 거하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아마도 그 소음 측정기 그 데시벨 재는 데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제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 길 이렇게 항로 이렇게 그 남의 집 옥상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상당히 많이 떠요. 예, 그 지역에서는 뭐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 뭐 80에크 이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80에크 이하가 되는지 진짜 의아하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고 이 등구선에 의해서 보면은 작전 2지구인가? 이 지구 아마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도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접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환경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소음 피해에 대한 그 조사하는 게 예전에 서울대에서도 똑같이 측정을 했었죠. 예, 예전에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측정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뭐 기존하고 뭐 별다른 측정 다른 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 현지 조사하겠다는 게 이제 9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보면은 거의 지금 설치되는 위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음 피해에서 보상을 못 받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될 사항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재작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하는 거는 소음에 대한 측정인데 비행 경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측정을 하는 것은 그 저희가 등고선을 그 INM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등고선이 그려지는 것이고 측정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이 3에클 범위 내에 들어가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3에클을 초과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피드백해갖고 운항 자료라든지 이런 것의 입력이 다시 그 검토하고 측정도 다시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입니다. 지금 점을 찍은 것이고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또 중요한 의견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다시 지점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 의미대로 선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지점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수치적으로 80에클, 85에클하면은 이게 사람의 어떤 기분을 좌우하고 어떤 그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뭐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75에클에서 아주 기분이 되게 언짢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한 50에클, 60에클만 돼도 벌써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어떤 피해 보상을 위한 85에클, 80에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비행단에서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봐도 이 과업의 개요가 쭉 이제 이 프로세스별로 진행하다 맨 마지막에는 소음 저감 대책 수립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측정이라든지 이런 영역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인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아까 이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하나 더. 네. 그 앞 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페이지에도 그렇고 측정 치료만 소음 지도 작성이 가능한가? 엄청난 시간과 인력 장비 필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수원시에서 자동 측정기 4개 그리고 공군에서 6개, 10개를 운영하고 있죠. 그 4개와 6개가 기종이 같은 건가요? 소음 계획 기종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같은 겁니까? 예. 그리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그 기종과 공군에서 운영하는 기종 같은 거고 또 영육기관에서 하는 그것도 같은 겁니까, 그럼? 같은 회사일 겁니다. 예. 네, 이런 것도 만약에 좀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종이 같아야지 이 신뢰도가 있는 거고 편차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예를 아주 잘 들어주셨는데 제2공항 주변 방영 10km 내외 일정 강의 격자 분할 저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소음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소음 지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만 이렇게 표시가 좀 돼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한 그 황계 1, 2 주민회관 옆에 빨간 거 있죠. 거기에서 고색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은 그냥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도 한 2개 정도 놓고 긴 텀이 있는 데를 2개 정도 놓으면 여기에서 여기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를 꼭 그 요소에다만 놓으면은 거기에만 측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단계에 그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85에클 나오고 저기서는 85에클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저기는 75에클, 79에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고정된 거리, 일정한 거리의 간격을 두고 저희들이 측정기를 설치를 해놨을 때 여기에서 비행기가 떴을 때 얼마 떠서 한 5분 정도 나갔을 때 소음이 얼마 또 10분 정도 나갔을 때 소음이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막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세일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2개 또 거기 평동 주민센터 2개 저기 2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똑같고 방법이 똑같고 거의 비슷하다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까 격자무늬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쭉 같이 해나갔을 때 나중에 신뢰도가 주민들에게 신뢰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하시면서도 사실 이게 격자무늬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준치에서도 저희가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80에클 때문에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주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게 뭐냐고 반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이 정확해야 결과가 정확한 거고요. 그런 결과가 정확해야 그 결과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과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직소법이 제정이 되면 그냥 이쪽 지역에 피부로 와닿는 사안은 일단은 대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중 창호 설치라든지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 예산을 갖다가 무작정 저희가 국방부 통해서 기재부에다가 상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비용을 산출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INM 방식이라든가 지금 아까 쭉 설명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절대 이 소음지도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걸 예측하고서 서울 진동센터가 준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나올 거를 알고 줄 바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INM 프로그램 입력할 때 아까도 발표 중간에 우리 홍 박사가 얘기를 했지만 05년도, 06년도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운항 이런 것들이 또 바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바뀔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압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과업을 추가적으로 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용역비가 얼마예요? 3개 기지에서 2.9억입니다. 2억 2.9억. 그러니까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 3개면 광주하고 대구 비행장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전에 이 서울대에다가 용역을 주기 전에 수원대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6천만 원짜리 용역을 줬거든요. 그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안타깝다. 더 좋은 소음지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나마 본인이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용역비가 너무 작다는 부분.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소음지도가 나올 수 없다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 INM이라는 방식은 민간 항공기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걸 또 적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군용기 특별법에 이게 소음지도가 쓰여집니다. 그럼 1종, 2종, 3종을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또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종에 대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다르고 2종, 3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음지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놔야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용역비 1억 갖고서 지금 소음지도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공군 측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럼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서울 환경진동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도 용역을 준 업체거든요. 그럼 용역이 대법원에다 제출한 거가 지금 다시 바뀌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 다음에 방식을 조금 바꿔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공개적으로 해서 이것이 소음지도가 완성이 돼야 지역 주민들이 아마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측정 지점에 관련된 부분이나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 같은 거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측정 지점 선정할 때 주민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 오류가 아니고요. 수원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자동 측정망의 자료인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매일매일의 어떤 항공기 운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이제 항공기가 많이 뜰 때가 있고 또 더 적게 뜨는 때가 있는데 그때 오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점이지 저희의 어떤 측정 결과나 예측 결과와 상이하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매일매일의 어떤 측정